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이야기입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막가자는 거죠. 대박입니다. 국민들을 알기를 정말 개 돼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행보인데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윤석열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파격 인사죠. 한동훈은 73년생입니다. 김건희가 동훈이라고 부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자, 나이가 어리다고 법무부 장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인데 이렇게나 젊은 사람, 이렇게나 어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 법무부 장관 아래에 누가 있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기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무리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윤석열의 행보를 조금 들여다 봅시다.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를 만났습니다. 자, 이 행보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본인이 박근혜를 수사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고 검찰총장까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박근혜를 감옥에 넣는데 성공했는데 마음이 늘 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 겁니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갔는데 납득이 안 가는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요. 이 일을 두고 바로 홍준표를 저격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영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구에 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도에 김은혜 대변인을 출마를 시켜요. 경기도지사에는 유승민이 출마를 하기로 했죠. 갑자기 김은혜를 출격을 시킨다. 자,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강력한 대권 주자들 그리고 대선 동안에 자신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을 저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건 자신의 후계자로 한동훈을 콕 찍었다는 뜻이에요. 내 후계자는 한동훈이다. 아무도 한동훈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한동훈이 영전할 거다라는 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측이 됐었냐면 수원지검으로 갈 거다. 수원지검장을 시켜주고 거기서 대장동을 한 번 더 털게 만들어서 이재명 제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사람들이 꽤 많죠. 왜 이런 예측을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바로 시키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기수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눈치가 좀 보이니 수원지검장부터 시키면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내고 이런 수순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상식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올려보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 사실이 밝혀진 다음 한동훈의 이후 행보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자, 어떤 시나리오가 예측이 되느냐? 법무부 장관 2년을 합니다. 자, 2년 동안 한동훈은 윤석열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이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괴롭히는 작업을 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자,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면 다음 총선에 강남에 자리 하나 딱 내준다는 겁니다. 태영호가 나와도 당선되는 그 지역에 한동훈을 공천을 준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을 시킨다. 이게 바로 한동훈 후계자론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이런 예측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예측을 한 게 있거든요. 예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말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 장관이자 황태자다. 대통령의 신복 중 신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때요? 섬뜩하죠? 무섭습니다.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건데 그야말로 검찰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악하면 사실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달라지지 않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오는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기는 해요. 문제는 지금 그조차도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이긴 하지만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말에 미국을 간대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 유예 기간을 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전부 다 진두지휘할 수 있으니 세상 바꾸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죠.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반발이 없을까요?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 같은 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행보인데 이러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넘쳐서 들리고 있어요. 국정 초반 뭔가를 해내려면 국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은 아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가야 될 길만 가고 있습니다. 이 행보에는 국민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죠. 자, 취임도 하기 전에 정권 심판론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들린다고요. 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윤석열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실세는 김건희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결국은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서부터 일련의 사태들 지금 꼭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도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한동훈을 73년생 기수도 낮은 이 어린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게 그렇게 급한 것인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게 되느냐? 바로 무속의 힘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건 국정 운영 동력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위세가 등등한 상태이고 지금 윤석열 근처에서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워낙에 힘을 쓰고 있다 보니 다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새 나오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취해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변의 눈치, 국민의 여론 이런 거 살피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요거 짚으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민주당 밖에는 없다는 게 현실이죠.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다. 자, 원내대표 잘 뽑아 놓으니까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당내 체질을 완전히 개선시키는데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그게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울시장을 전략공천한다는 얘기 때문에 분노가 또 막 치솟고 계시죠? 결국은 우리는 민주당을 바꾸는 것 말고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일단 민주당을 정말 개혁적인 정당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